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는데 단독가 취재 여왕이죠. 아닙니다. 무슨 여왕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헌신적으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 분들이 제가 이제 배종찬의 KBS 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장윤선 기자 코너 너무 잘 듣고 있다. 정말요? 매우 잘 듣고 있다. 아 진짜요? 정말 아이고. 구체적이고 꼼꼼한 분석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시는데 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비결은 없고요. 그냥 그 성실하게 한 땀 한 땀 열심히 그러니까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예컨대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어느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한다. 네. 우리 이성엽 PD가 비결은 재미없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요.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네. 자, 전국 유일의 보궐선거였던 강서구청장 결과가 나왔고요. 후폭풍도 상당합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 책임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입니다. 지금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도부 총사퇴는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사퇴 가능성은 공식적으로는 거죠.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어제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 보냈는데 조속히 쇄신기구 발족하고 당의 전략, 정책 방향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하고 만났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에 긴급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서 한 6시 사이에 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북 금귀월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다 지역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좀 밤 늦게까지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 사자성어의 금기 자기 지역구에 돌아가고 월요일 날 돌아온다. 아침 KTX를 타고 서울로 상경한다는 거죠. 근데 일요일 날 이제 이 회의를 위해서 와야 되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무슨 체육대회 뭐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로서는 그 행사 안 갈 수가 없다. 다 표니까 어찌됐든 가야 되는데 또 당의 상황도 이렇기 때문에 회의는 또 해야 되고 하여튼 4시입니다. 오후 4시까지는 다 와야 되는데 일단 초반 분위기가 어떨지 그걸 좀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오늘 기자들 만나가지고 하여튼 모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 취재를 해보면 혁신기구 인재영입위원회 발족 그리고 총선기획단 조기 출범 요겁니다. 그 이상은 없다. 비공개 최고위 하면서 임명직 다 물러가라 뭐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혁신 만들겠다. 어떤 하겠다 이런 건 대체로 우리 다 예상하는 거 이전에도 그런 거 많았는데 그렇죠. 이 정도로 수습될까요? 안 되죠. 되게 어렵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홍문표 국민의힘 사선 국회의원 출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7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당협위원장이거나 원외 인사들이다. 이번에도 개혁을 슬쩍 넘어가면 연판장을 돌릴 계획이다. 책임자가 안 나오고 미봉책으로 가면 연판장을 받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국민의힘 주변을 싹 다 또 취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취재를 했는데 지금 당장 그분들이 누군지는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당선 가능성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거론은 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파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지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명운이 걸린 현장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 선거 그냥 넘어간다? 이건 아니지라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있을 긴급 의원총회에서 누가 얼마나 세게 얘기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 참석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또 미리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요일 날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한 5 의원 말씀이신데요.
이번 선거를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책임자들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김기현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일각에서 김기현 대표가 본인은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산이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용산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대표를 그만둘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잠깐만요. 이거 확인된 겁니까? 아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이런 얘기가 국회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취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당대표가 선거에 졌으면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용산 피해를 대고 뭐 용산이 거부해서 대표직을 사임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핑계 그만 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 당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내년 총선 사령관을 맡기겠냐.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적미적대고 무책임하게 자리보전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대통령으로 책임이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물론 뭐 구청장 보궐선 나온 거 하나 잘못됐다고 무슨 대통령까지 책임지냐. 이거 논리적으로 말 안 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미적미적대고 책임 안 지고 이러면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거 방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네. 그걸 또 제가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 본인 사임하겠다는 입장 피력한 건 맞습니까? 아니요. 김기현 대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 지금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당 지도부 관계자는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당내가 상당히 다양하게 부글부글하고 있다. 책임져라 주장도 하지만 김기현 대표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지만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끝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네. 말씀하신 그 김기현 대표 네. 취재로 네. 사실까지 지금 밝혀내셨는데 네. 최고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별 면담입니다. 개별 면담. 아니 왜 면담을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선생님이 무슨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한 명씩 불러서 면담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들을 개별 면담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면담하냐?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 지도부가 현재 일치된 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 일원들이 최고위원들이 똑같이 뜻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개별 면담을 하고 있다. 의견 조율을 하는 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의견이 다른 겁니까? 또 취재 들어갔습니다. 배현진, 김병민, 장해찬 이런 수도권 젊은 지도부 일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최소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내년에 다 죽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도권 선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어떤 형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버티자. 일단 버텨.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책임은 도대체 어느 선에서 져야 됩니까?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 어때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로 안 된다. 임명직 당직자 그만둔다고 이 분위기가 지금 17.15% 차이로 사실상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는데 임명직 당직자 그만둔다고 국민들이 잘했어요. 다음에 국민의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냐.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라도 바꿔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의총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강도로 누가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요일이 정말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일요일 의총이 굉장히 중요한 의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용산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참모들에게 대해서 누구든 나가도 좋다. 단 경선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총선 당내
규칙을 언급한 이유는 뭐 이건 당에서 결정할 사항 아닐까요? 당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 주변을 취재해 보면 대통령의 진심은 혹여라도 윤심 일종의 윤심파리, 윤심을 앞세워가지고 영남 지역에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가가지고 전략공천 될 거라는 기대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언지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데 정당의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대표 뽑는 선거 과정이 얼마나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는가를 우리가 다 보고 비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정당의 선거 기획에 뭔가 대통령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 공무원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중립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괜히 좀 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윤심 공천 잡음 방지용으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방금 전에 이제 장윤선 기자가 그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관련된 발언이든 공천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당 내에서도 대통령이란 원칙 논의 경선해야 된다는 이것 자체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국민의힘 한 현역 의원하고 오전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경선 방침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전화를 몇 통 하십니까? 찾아볼까요?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숨과 함께 강서구청장 선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선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게 대체로 형식적입니다. 경선이라는 꼴은 갖추고 있지만 결국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되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그리고 대표도 그렇게 만들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또 지역의 경선을 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면서 또 한 가지는 곁다리로 친윤들 있잖아요. 친윤 국회의원들도 자기 정치 차원에서 자기 사람을 꽂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윤이라든가 반윤이라든가 일종의 이제 당의 비주류 들은 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누구 역할이 제일 중요하냐. 사무총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지금은 이철규 사무총장이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예. 완전 친윤이시죠. 그래서 사무총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경선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공정한 방식으로 룰에 의한 경선이 되면 모두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럴까요? 라면서 결과적으로 친윤 대통령실 출신 그리고 검사 등 법조인들이 국민의힘에 간판을 걸고 내년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국민들이 정말 잘된 공천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선택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보지 않았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간판 걸고 같이 내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뭐 행정관 출신이에요라고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과 찍은 사진 또 대통령실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실이 낮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죠. 전문가들은 대체로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40%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40%는 돼야 대통령 사진 걸고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거 이제 막 현수막 걸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내일 모레 의총에서 의원님 어떻게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바뀔까요? 글쎄요. 저는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 안 나올지 궁금한데 네.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를 떠나서 이제 서울에 네.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런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책임론이 나온다면 TK, PK 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취재한 감으로는 일단 다선 의원들 몇 분들 수도권 의원들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상현 의원님 말씀하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몇몇 표징으로 드러난 분들은 적극적으로 발언하겠지만 네.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남권 특히 TK나 PK 뭐 공천 이꼴 당선이라고 알려진 그런 지역에서 당신들 그만둬라. 그러면 뭐 제2, 제3의 쭉 릴레이로 하태경 이후에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그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 이게 그리고 간다고 당선이 되는 거냐.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 원하는 후보가 와야지 누구세요? 이런 분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당이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좀 묶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또 사설 제목으로 나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바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바뀔까? 또 하나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나 또 전직 의원들의 참여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화제가 있고 되고 있습니다. 예. 또 김성태 전 의원. 요걸 좀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김성태 전 의원 강서울 당협위원장이신데요. 제가 그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선거 발표하는 날. 안 가시더라고요. 왜 캠프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뭘 가요. 아직 테레비도 안 갖다 놓고 뭐 그래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막 그래서 그냥 뭐 당신 사무실에 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로 찾아뵀었는데 예, 그러니까 선거 되게 어려웠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뭐 시의원 선거도 해보고 한국노총에 있으면서 뭐 노동조합 선거도 해보고 수많은 선거를 했지만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어려운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뭐 느꼈던 바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오늘 취재한 한 다선 의원 그 선거 지원을 그 강서구로 나갔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어 준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이나 하나 만들어주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발산동에 갔었는데 동네 주차장이나 하나 만들지 무슨 빌라를 아파트로 만드냐 이런 공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또 그 시장에 갔더니 한쪽은 비가림막이 있고 다른 한쪽은 비가림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못 만들었던 모양인데 그 비가림이라도 좀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강서구청장 뭐 개발 공약 뭐 무슨 재개발 재건축 고도 제한 완화 뭐 이런 등등의 아주 거대 공약들을 걸고 있지만 이 동네 민심은 아니 그 비가림막 저거나 좀 예산을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주고 네, 손에 잡히는 공영주차장이나 좀 만들어주고 주차 문제 좀 해결해주고 왜냐하면 빌라나 뭡니까 그냥 주택 단지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안 돼. 말한다고 됐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선거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다선 의원이 느낀 것은 우리 당이 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당 국민의힘입니다. 민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민생을 놔서도 안 된다. 특히 생활 정치를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활인데 네. 민생인데 그걸 놓치고 계속 공중전만 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이번 공천도 누구와의 친소 관계라든가 뭐 누구에게 잘 보이면 출세하는 방식으로의 공천이 이루어져서는 정말 우리 큰일 나겠다. 고민과 걱정이 많다 하셨고 이분은 일요일 그 의총에
어쨌든 지역 일정을 최대한 땡겨서 일찍 와가지고 반드시 발언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네. 정치는 생활경제, 예. 방송은 시사본부. 여기서 바로 또 시사본부 홍보로.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훅. 자, 이번에 이제 17.15% 표 차이로 이제 득표율 차이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또 승리감에도 도착되어 있을 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중하는 분위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자중하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선거 결과 당선 확실 정도 나오자마자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번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의 승리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자 했던 국민의 승리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또 호들갑 떨고 뭐 우리가 이겼어요. 막 이렇게 하면 민주당 너희들이 잘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한 줄 알아? 그건 아니거든. 이런 국민들의 심판에 또 직면한다 우리 이제 이런 판단을 민주당 전략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정치의 방향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민생 문제로 천착해서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민생 회복이고 이번에 선거를 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바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언제 우리에게 국민에게 지금은 이번엔 국민의힘에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네. 다음에는 그 대상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현장 정치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이긴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 결과로 제일 궁금해진 건 이재명 대표 또 친명계의 이제 방향인데 비명계 네. 안고 갑니까? 내칩니까? 안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용적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단결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퇴원하면서 강서에 들러서 이재명 대표가 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뭐 좀 짧은 메시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강조한 게 우리 안의 차이를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 잘했던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이렇게 언쟁하고 싸울 때냐. 엄청난 단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방송적으로 드릴 수 없는 말씀인데. 말이어서 참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을 때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밖에 국제적으로 뭐 전쟁 나고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보면 뭐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은 다 살기 어려운데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싸울 때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보면 뭐 수박 당도 얘기하고 있고 수박 색출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두를 향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괜히 그 단결에 저해되고 그리고 당 분열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것은 응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일 좀 하자.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문제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더 문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왜 실기하느냐.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야당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 해임,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인사 철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내각 총사퇴를 민주당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정당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거나 이런 거 아니고 만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조만간 당무에 복귀를 할 텐데 사실상 지도부 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대전시 대덕구청장이 사실상 내정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건데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기에는
친명입니까 비명입니까? 제가 친명 비명은 잘 모르겠고 이분은 환경운동가 출신입니다. 대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이고요. 대전 충청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오래 하고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민주당 후보로 구청장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 활동가 출신의 정치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GO 쪽 인물을 등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략단위에 있는 분께 여쭤봤더니 사실상 그 원래 검토했던 분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걸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남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서은숙 최고위원이 또 영남이잖아요. 그래서 영남만 있으면 좀 곤란하고 그리고 이제 호남 충청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당 지도부에서 호남보다는 그 충청 출신을 모셔서 좀 충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 인사를 한번 모셔서 일해보자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요. 네. 관련해서 박 전 구청장은 제안이 오면 뭐 열심히 해볼 의향이 있다라는 아직까지 입장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발표는 아직 안 됐는데요. 네. 물밑에서 이런 대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조정식 의원이죠. 사무총장인데요. 물론 이제 사의 표명을 했는데 당시에 보류는 된 상태인데요. 아마도 조만간 이 문제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임명직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 개편도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는 게 가결파 징계. 아니 가결파 어떻게 할 거냐. 비명계를 끌어안는다고 그랬으니까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가결파 징계는 당시에도 당론으로 결정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결, 부결 이런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징계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사실은 지금 방통위가 뭐 지금 2인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야당 몫에 지금 방통위원이 임명이 못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죠. 최민희 방통위원 국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직도 임명장을 안 주고 있어요. 어느덧 세월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미룰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거 말고도 이제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특검법 뭐 등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다면 서은숙 최고위원과 함께 이게 구청장 전성시대가 또 열릴 수도 있겠네요. 강서구도 새로 됐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오늘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문자를 좀 읽어드려서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장윤선 취재의 하이라이트 아닌가? 네? 다른 데서는 취재 안 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행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태우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구상찬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내용을 취재를 하셨다고요? 아니요. 제가 취재한 게 아니고요. 구상찬 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20년 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20년, 30년, 40년. 네. 직위가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신데요. 그 YTN에 출연해서 개표장에 있는데 한 밤 11시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행 후보자가 구상찬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뭐 고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본인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거 결과 나오고 그 이튿날 바로 자진 사퇴 형태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입장문에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공직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공직 후보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여성가족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받고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됐던 건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자진 사퇴하면서도 끝까지 대통령 한 분만을 향한 이런 호소를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과연 무슨 뭐 당원으로서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공직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지 말고 이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아이고. 문자로 장윤선 기자님 응원과 칭찬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네요. 아이고. 4550님 역시 장윤선 기자님 가슴이 뻥 뚫리는 속 시원한 취재를 통한 팩트 전달 믿고 듣고 공감할 수 있어 최고입니다. 8356님 장윤선 기자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몇 개일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기자님 말버릇이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매번 직접 맞아요. 취재하시는 게 보기 드문 참 기자이신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열심히 하는 기자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두 분께 달달한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도 뭘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